회장님, 그 물 마시면 안 됩니다. 면접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원자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면접관에게 달려들었죠. 경호원들이 제압하려는 순간 그 면접관이 천천히 가발을 벗었습니다. 한울식품그룹 정한울 회장이었습니다. 테이블 위 회장의 물잔.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수행기사 면접장에서 왜 이런 일이? 그리고 저 남자는 어떻게 회장의 목숨을 구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마철 아침이었습니다. 한울식품그룹 별관 3층 복도는 후텁지근한 습기로 가득했죠. 수행기사 최종 면접을 앞둔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6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50대 이상, 2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아온 베테랑들이었어요. 그중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박민호 36살. 낡은 회색 정장에 달아빠진 구두. 다른 지원자들의 반질반질한 정장과는 확연히 달랐죠. 그는 구석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올린 이력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남자가 민호를 흘끔 보더니 킥킥거렸어요. 요즘은 아무나 다 지원하나 보네. 다른 남자가 거들었습니다. 관용차 5년 경력? 그것도 경력이라고?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먹만 꽉 쥐었죠.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뜬 이름 서울대학병원. 민호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민호입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골수이식 계약금 3천만 원 입금 안 되시면 수술 취소 수순 들어갑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오늘 안에 꼭 입금하겠습니다. 이미 2달 연기해 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 동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수진이. 오빠, 나 때문에 이러지 마. 그냥 포기해. 닥쳐. 내가 포기하면 나도 포기한다. 민호는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집중해.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고 42만 원.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오늘 이 면접에서 떨어지면 수진이는 수술을 못 받습니다. 떨어지면 끝이에요.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한 지원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회장 경호 매뉴얼부터 비상대처까지 물어보더라고. 거의 시험 수준이야. 다른 사람이 한숨을 쉬었죠. 역시 쉽지 않네. 민호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반드시 붙어야 한다. 다른 선택지는 없어. 박민호 씨, 들어오세요.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일어나 정장깃을 매만졌어요. 떨리는 다리로 면접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수진아, 오빠 꼭 성공할게. 문이 열렸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의실 안쪽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5명의 면접관이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50대 남성, 인사팀장으로 보였죠. 양옆으로 경호실장과 비서실 직원들이 자리했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하나씩 훑어봤어요.
그리고 시선이 멈췄습니다. 테이블 끝 가장 구석. 낡은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뿔테 안경을 쓰고 회색 수염을 기른 모습. 헐렁한 정장이 몸에 맞지 않았죠. 다른 면접관들과 달리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민호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호입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앉으세요. 민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에 땀이 흘렀어요. 인사팀장이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민호 씨, 관용차 운전 경력이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민호는 준비한 대답을 했어요. 중소기업 임원 차량을 담당했습니다. 회사 이름은요? 폐업한 곳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호실장이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습니다. 경력도 애매하고 나이도 젊은데 왜 수행기사에 지원하셨죠? 민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니 무슨 뜻입니까? 제게 이 일이 절실합니다. 경호실장이 비웃듯 웃었죠. 절실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의 중년 남성이 작게 기침을 했어요. 콜록.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스락. 민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죠. 남자가 서류를 넘기며 손목을 살짝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손목에 찬 시계, 은색 케이스, 복잡한 문자판, 3개의 작은 다이얼. 저건 민호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강력계 형사 시절 고급 시계 밀수 사건을 맡았었죠. 그때 감정사가 보여준 사진. 파텍 필립 그랜드 마스터 차임. 전 세계에 7개만 존재하는 시계. 시가 5억 원. 민호의 뇌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저 낡은 정장에 5억짜리 시계? 변장이다. 정한울 회장이 직접 나왔어.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인사팀장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민호는 대답했지만 시선은 구석의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상황 파악을 먼저 하고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구석의 남자가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민호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죠. 서류 잡는 손의 각도, 앉은 자세, 호흡. 일반 직원이 아니야. 저 여유로움, 저 관찰하는 눈빛. 회장이 지원자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변장한 거였습니다. 민호는 답했어요.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겠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 회사입니까? 다른 곳도 많은데요. 민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급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구석의 남자만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았어요. 저 사람이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것을, 모든 걸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사팀장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호는 구석의 남자를 보며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주신다면요. 그 말에 구석의 남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뿔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1초, 2초, 그리고 남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려는데 목이 말랐어요. 테이블 위에 물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민호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구석에 중년 남자가 손을 뻗고 있었어요. 자기 앞에 놓인 물잔을 향해 투명한 유리잔, 물이 가득 담겨 있었죠. 남자의 손이 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어요. 민호의 시선이 물잔에 고정됐습니다. 그 순간 물잔 테두리, 희미한 백색 가루, 물 표면에도 미세하게 떠있는 흰 알갱이들. 일반인이라면 절대 보지 못할 흔적이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3년 전 강남 아파트 독극물 살인 사건. 현장에서 봤던 그 패턴, 물잔 테두리에 남은 백색 결정, 똑같았습니다. 동시에 코끝을 스치는 냄새, 쓴 아몬드 향, 희미하지만 분명했어요. 민호의 뇌가 전기처럼 반응했습니다. 청산가리, 물잔이 남자의 입술에 닿기 1초 전,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그 물 마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면접실을 가득 채웠어요.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중년 남자가 물잔을 든 채 굳었어요. 면접관들이 일제히 민호를 돌아봤죠. 인사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경호실장도 자리를 박찼어요. 무슨 짓이야? 하지만 민호는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향해 전력 질주. 구두가 바닥을 박찼어요. 경호실장이 민호를 막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민호는 중년 남자 앞에 섰어요. 손을 뻗어 물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위험합니다. 중년 남자가 민호를 올려다봤어요. 뿔테안경 너머 날카로운 눈빛. 왜 그러는가?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물잔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이 물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면접실이 술렁였습니다. 독이라고? 무슨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경호실장이 민호의 팔을 붙잡았어요. 당장 나가. 민호는 팔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년 남자만 바라봤죠. 물잔 테두리를 보십시오. 백색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중년 남자가 물잔을 들여다봤어요. 희미한 흰 가루.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쓴 아몬드 향이 납니다. 남자가 물잔 가까이 코를 가져갔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인사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장 저 사람을. 중년 남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잠깐. 그리고 천천히 뿔테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어서 턱의 수염을 떼어냈어요. 특수 접착제로 붙인 인조 수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에 회색 가발. 한 번에 벗겨졌어요. 그 아래 짧게 깎인 흰 머리카락. 날카로운 눈매, 깊은 주름, 위험 있는 얼굴. 정한울 회장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비서실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죠. 오직 민호만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자네는 어떻게 내가 회장인 줄 알았나? 민호가 회장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파텍 필립 그랜드 마스터 차임. 5억 원짜리입니다. 회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독은 청산가리로 추정됩니다. 전 과거에 이런 사건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회장이 물잔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경호실장에게 말했죠. 독극물 분석팀을 불러. 경호실장이 무전기를 꺼냈어요. 회장은 여전히 민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나? 박민호입니다. 박민호 씨, 내 목숨을 구했을지도 모르겠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비서에게 말했어요. 면접실을 봉쇄하게.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해. 문이 닫혔습니다. 면접실 안
긴장감이 흘렀어요.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하늘그룹 의료팀 팀장이었습니다. 손에는 분석 결과지를 들고 있었죠. 회장이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떤가? 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물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었습니다. 면접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정말 독이었어? 누가 감히? 경호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은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턱에 힘이 들어갔죠. 치사량인가? 네, 성인 기준 치사량의 3배입니다. 마셨다면 팀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이 천천히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 죽었겠군.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게. 민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죠. 자네는 어떻게 알았나? 일반인이라면 절대 모를 텐데. 민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전 경찰이었습니다. 강력계 형사로 10년 일했습니다.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인사팀장이 이력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력서에는 관용차 운전이라고. 거짓말입니다.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3년 전 경찰에서 강제로 나왔습니다. 상관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오히려 증거 조작 누명을 썼죠. 회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직 상태입니다.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수행기사에 지원했나? 민호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여동생이 백혈병입니다. 골수이식 수술비가 8천만 원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죠. 오늘까지 계약금 3천만 원을 못 내면 수술이 취소됩니다.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속인 건가? 네. 죄송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할 필요 없네. 자네는 내 목숨을 구했어. 그때 면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30대 후반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깔끔한 네이비 정장, 명품 넥타이, 정제된 헤어스타일. 정재민 마케팅 본부장이었습니다. 삼촌,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물에 독이 나왔다는데.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재민아, 괜찮다. 다행히 마시기 전에 발견했어. 정재민이 민호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했다고요? 그렇네. 정재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삼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면접 보러 온 사람이 독극물을 알아챌 수 있죠? 경호 실장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정재민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혹시 이 사람이 미리 독을 준비해서 자작극을 벌인 건 아닙니까? 민호가 정재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 정과자라며? 경찰에서 쫓겨난? 정재민이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증거 조작으로 쫓겨난 사람이 또 조작하려는 거 아니에요? 민호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끼어들었어요. 재민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삼촌. 이건 회장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재민이 경호 실장을 봤죠. 이 사람 신원 조회 제대로 했습니까? 경호 실장이 당황했어요. 그건 당장 확인하세요. 그리고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정재민이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지금부터 보안실에서 대기하세요. 경찰 조사받을 때까지.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재민아, 이 사람은 날 구했네. 그게 바로 의심스러운 겁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정재민이 경호원들을 불렀어요. 이 사람 데리고 가.
두 명의 경호원이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회장을 한번 보고 고개를 숙였죠. 경호원들이 민호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렸어요. 민호가 끌려나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재민이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입꼬리에 미세한 미소. 민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해. 문이 닫혔습니다. 지하 보안실은 차가웠습니다. 콘크리트 벽, 낡은 철문, 천장에 희미한 전구 하나. 민호는 금속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목은 플라스틱 결속 밴드로 뒤에 묶여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정재민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비서실 차장 김소희도 함께였죠. 30대 초반,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정재민이 민호 앞에 섰습니다. 박민호 씨, 상황이 좋지 않네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재민이 계속 말했죠. 김 차장, 설명해 주시죠. 김소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6시에 면접실 물잔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어요. 회장님 물잔도 제가 직접 준비했고요.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정재민이 팔짱을 꼈습니다. 면접이 시작된 건 오전 10시. 그 사이 4시간 동안 면접실은 잠겨 있었어요. 그가 민호를 내려다봤죠. 면접실에 들어간 사람은 지원자들과 면접관들 뿐입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독을 탔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설명이 있나요? 정재민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민호, 36세. 10년 전 경찰 입사.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3년 전 증거 조작 혐의로 징계위원회 회부. 강제사직 처분. 민호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누명입니다. 누명? 정재민이 비웃었어요. 증거는 명확했다던데요?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제가 상관의 비리를 폭로하려 하자 그렇게들 말하죠. 잘못한 사람들은. 정재민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정가자가 또 조작극을 벌인 겁니다. 회장님 목숨을 구한 영웅 행세하려고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손목이 묶여 있었어요. 저는 정말 독을 발견한 겁니다. 증거가 있나요? 당신이 독을 타지 않았다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재민이 김소희를 봤어요. 나가 계시죠? 김소희가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어요. 보안실에는 정재민과 민호만 남았죠. 정재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굳어진 얼굴. 그가 민호에게 다가왔어요. 박민호, 당신 여동생 박수진이라고 했죠?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동생을 왜 거론합니까?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입원 중. 백혈병 사기. 정재민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병원 환자 정보였습니다. 골수이식 수술 예정. 계약금 3천만 원 미납. 민호가 의자를 박차며 일어났습니다. 이 자식이 어떻게... 하지만 결석밴드가 그를 붙잡았어요. 정재민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병원비 지원이 끊길 겁니다. 뭐라고? 한울그룹 이사로서 병원에 연락할 수 있거든요. 문제 있는 환자 보호자라고. 민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감히 동생한테 손 떼면. 손 떼긴 뭘 대요. 그냥 지원 안 하는 거죠. 정재민이 민호의 턱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박민호 씨.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손을 놓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정가자 출신이 영웅 놀이하려다 망한 거죠. 정재민이 철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일 경찰 조사받으면 구속될 겁니다.
회장 암살 미수로요. 그가 문 손잡이를 잡고 돌아섰어요. 아, 그리고 동생분 수술 당연히 취소되겠죠. 오빠가 범죄자인데. 이 계자식아. 민호가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정재민이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마지막 밤이 될 테니까. 쾅! 철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잠기는 소리. 철컥. 민호는 홀로 남겨졌어요. 천장의 전구가 깜빡거렸습니다. 지지직.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죠. 병실 침대에 누워 미소 짓던 모습. 오빠 괜찮아.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오빠가 무능해서. 절망이 보안실을 가득 채웠어요. 차갑고 어둡고 무겁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구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절망이 아닌 분노. 포기가 아닌 각성. 여기서 끝낼 수 없어. 민호는 손목에 결속밴드를 잡아당겼습니다. 플라스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형사 시절 체포술 훈련을 받았었죠. 결속밴드 탈출법도 배웠습니다. 민호는 양팔을 위로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힘껏 아래로 당겼습니다. 팔꿈치가 옆구리를 강타했죠. 탁! 결속밴드가 늘어났어요. 한 번 더. 탁! 플라스틱이 끊어졌습니다. 민호의 손목이 자유로워졌어요. 붉게 벗겨진 피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개의치 않았죠. 철문으로 다가갔어요. 자물쇠를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핀 텀블러 방식. 민호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벨트 버클을 빼냈습니다. 금속 핀 하나가 빠졌죠. 그걸 자물쇠 구멍에 넣었어요. 손끝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형사 시절 압수수색 때 배운 기술. 핀이 자물쇠 내부를 더듬었죠. 찰칵. 첫 번째 핀이 올라갔어요. 찰칵, 찰칵.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핀이 올라가는 순간. 철컥.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끽.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민호는 복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계단을 올라 1층으로. 본관 건물로 연결된 통로를 지났죠. 목적지는 3층 서버실. CCTV 녹화 서버가 있는 곳. 복도 끝 서버실 문이 보였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벨트핀을 사용했죠. 30초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서버실 안은 어두웠어요. 수십 대의 모니터가 파란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키보드를 두드렸죠. 형사 시절 디지털 포렌식 기초를 배웠었습니다. CCTV 녹화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오늘 날짜 새벽 시간대.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새벽 5시 30분. 면접실 앞 복도. 김소희가 트레이를 들고 걷고 있었어요. 트레이 위에 물잔 5개. 그녀가 면접실로 들어갔죠. 민호는 영상을 빨리 돌렸습니다. 5시 45분. 김소희가 다시 나왔어요. 트레이는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영상을 확인했죠. 그 이후로 아무도 면접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잠깐 이상한데. 민호는 다른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회장실 앞 복도. 전날 밤 11시. 정재민이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10분 후 나왔을 때 가방은 없었습니다. 민호의 눈이 가늘어졌죠. 계속 영상을 추적했어요. 새벽 4시. 주차장.
정재민과 김소희가 만났습니다. 정재민이 김소희에게 작은 병을 건넸어요. 두 사람의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영상을 USB에 저장했죠. 그리고 서버실을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증거. 민호는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재민의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이번에도 뚫었어요. 사무실 안은 깔끔했습니다. 민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죠. 첫 번째 서랍, 서류들. 두 번째 서랍, 문구류. 세 번째 서랍, 잠겨 있었어요. 민호는 서랍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안쪽 작은 유리병,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죠. 민호는 조심스럽게 병을 들어 냄새를 맡았어요. 쓴 아몬드 향, 청산가리 원액이었습니다. 민호는 병을 증거봉투에 넣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 마케팅 본부장님 사무실 확인, 보안 요원들이었어요. 민호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5층, 너무 높았죠. 하지만 옆 건물로 연결된 비상계단이 보였어요. 민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뛰어내렸죠. 비상계단 난간을 붙잡았어요.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기서 민호는 계단을 내려 뛰었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1층 주차장. 민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주머니 속 USB와 증거봉투. 이제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한울식품그룹 본사 42층 대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15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상석에 정한을 회장이 앉았죠. 얼굴은 여전히 위험이 있었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재민이 일어섰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죠. 어제 회장님께서 독극물 테러를 당하셨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범인은 아직 도주 중이고 회장님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재민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삼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회장님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소리인가? 어제도 그렇습니다. 변장까지 하시며 면접에 참관하시다니. 이게 정상입니까? 한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다른 이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재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따라서 제안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시고 후계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회장이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재민아, 지나치구나. 지나친 게 아닙니다. 회사를 위한 겁니다. 정재민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주요 이사분들과 협의했습니다. 과반이 찬성하셨어요. 그가 서류를 돌렸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확인했죠.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바로 그때 쾅!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죠. 하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어요. 정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어떻게? 민호가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보안 요원 2명이 막으려 했죠. 민호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오면 이 증거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요원들이 멈춰섰어요. 민호는 대형 스크린 앞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에 USB를 꽂았죠. 정재민이 소리쳤어요. 저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회장님을 독살하려 한 범인입니다. 민호가 정재민을 똑바로 봤어요. 증거를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첫 번째 영상,
새벽 5시 면접실 앞 김소희가 물잔을 놓는 장면. 두 번째 영상. 주차장 정재민이 김소희에게 작은 병을 건네는 장면. 세 번째 영상. 전날 밤 정재민이 회장실에 들어가는 장면.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어요. 정재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작입니다. 저건 전부 조작된 영상이에요. 민호가 테이블 위에 투명 증거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안에 작은 유리병.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마케팅 본부장님 사무실 서랍에서 나온 청산가리 원액입니다. 정재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정재민에게 다가갔죠. 재민아.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런 짓을 했나? 정재민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을 붙였어요. 삼촌. 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 20년을 기다렸어요. 20년 동안 삼촌 그늘에서 일했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삼촌은 절대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60이 넘어서도 건강이 안 좋아도. 정재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회장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짝! 정재민의 뺨을 후려쳤어요. 정재민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 5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재민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 정재민이 끌려가며 회장을 봤습니다. 삼촌. 미안해요. 회장은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1시간 후. 회장실. 정하늘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박민호 씨. 네, 회장님. 회장이 민호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민호가 깜짝 놀라 일어났죠. 회장님, 안 됩니다. 자네가 내 목숨을 구했네. 2번이나.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고맙네. 진심으로.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회장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 여동생 수술비 내가 전액 책임지겠네.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야. 당연한 거지. 회장이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네에게 제안이 있네. 제안이요? 우리 그룹 윤리감사팀장을 맡아주게.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정과자입니다. 경찰에서 쫓겨났고.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누명이었잖나. 자네는 정의를 지키려다 희생당한 거야. 그가 민호를 똑바로 봤죠. 진실을 지키는 게 자네 본업 아니었나? 우리 회사에 그런 사람이 필요해. 민호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전 자네 여동생 생각해보게.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지 않나?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진이가 떠올랐어요. 병실에서 웃던 얼굴. 네, 감사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죠. 오늘부터 출근하게. 먼저 여동생부터 돌보고. 화면이 바뀝니다. 3달 후 서울대병원 로비. 민호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휠체어에는 박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짧게 자란 머리, 여전히 약간 창백하지만 생기가 돌았어요. 오빠 진짜 괜찮아.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어. 아직은 안 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과보 오빠. 민호도 웃었어요. 병원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정한울 회장이 내렸어요. 수진이가 놀라 민호를 봤습니다. 오빠, 저분이. 응, 회장님이셔. 회장이 다가와 수진에게 인사했어요. 수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가 황급히 일어나려 했죠. 회장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아니, 앉아 계세요. 몸조리 중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회장이 민호를 봤어요. 오늘 저녁 시간 있나? 우리 셋이 밥 한번 먹세. 민호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회장님. 화면이 다시 바뀝니다. 한 달 후, 한울식품그룹 본사. 민호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 가슴에 윤리감사팀장 명찰.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민호가 미소로 답했죠. 회장실 앞 복도에서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민호, 오늘 감사 보고 잘 봤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이 복도를 함께 걸었어요. 수진 씨는 어떤가? 많이 좋아졌나? 네, 이제 거의 회복됐습니다. 다행이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식사 어떤가? 수진 씨도 함께. 민호가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도 민호를 봤죠. 두 사람이 미소 지었어요. 좋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복도를 함께 걷는 두 사람. 더 이상 회장과 직원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이었습니다. 민호는 생각했죠. 수진아, 이제 우리 괜찮을 거야. 오빠가 지켜줄게. 이 새로운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